검찰이 하고 싶은 만큼 압수수색하고 부르고 싶은 만큼 부르고 있다. 선거 개입 입증할 수 있는지, 못하면 나중에 사과하고 책임도 질 건가, 이렇게 강도 높은 목소리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주변 측근들도 뭐 비공개로 하자, 포토라인에 굳이 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만류가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현 검찰이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기획수사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지 한번 보자, 그런 얘기를 이제 언론 앞에서 자기 생각을 표명을 했는데, 예.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그 정치적 목적이 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겨냥해서 말하고 있는 그 윤석열의 정치적인 태도라는 검찰의 것이, 이 기소하고 자기를 소환하고 예. 하는 이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 정치적 의도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좀 이제 조사받고 나와서 한번 꼭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임종석 실장이 직접 오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간 이제 여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은 뭐 인사권에 앞서서 미뤄뒀던 기소를 푼다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얘기한 대로 이제 다방면에 있어서 압수수색을 좀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선택적 수사하는 거 아니냐, 야당 인사들은 왜 좀 봐주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은 다른 이제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동안의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참 국민들 보기에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사정 권력,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정 권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인데, 여기에 있는 비서관들하고 검찰 수뇌부가 설전을 주고받고, 예. 참 국민들이 봤을 때는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니까 마치 이제 국민들 봤을 때는 자기가 떳떳하면 나가야지 왜 안 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뭔가 캥기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할 말 다 하면서도 욕먹었거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예. 좀 그런 점에서 전략이 바뀌었다. 지금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에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검찰에 이제 부르면 출석하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출석하고, 조사받을 거 다 받으면서 대신에 내가 왜 조사받아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 예. 이게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 내용의 문제는 둘째 터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그러니까 소위 그 사정 라인에 컨트롤 타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검찰이 부르면 나가는 게 맞고, 단 부를 때 이견이 있을 수 있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이번 그 공개적인 입장 표명, 이게 저는 합리적인 태도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에 이제 여권과 청와대가 해왔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택적 수사고, 왜냐하면 조국 장관 청문회 때 부인을 갖다가 기소한다던가, 예. 구속영장 신청한다던가, 또는 이제 명절, 설 연휴 밥상에 청와대 이제 비서관의 어떤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했던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청와대의 주류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고, 오늘 임종석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법의 판단, 그리고 국민의 판단,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기적인 지적 부분은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기적이라는 것이 굳이 설 민심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동안 소환에 불응했다든지 수사를 못했다든지 또 기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시간상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시간대로 온 거고, 굳이 일부러 검찰이 설 민심을 겨냥해서 이걸 기소를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지방선거가 벌써 이제 재작년입니다.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 1년 8개월 정도 되는 묵은 사건인데 이 시점에 어제 이제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데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이 검찰이 기소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만은 기소 결정은 당분간 미루겠다. 아직 선거까지는 제법 남았는데 4월 총선이 끝난 시점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여당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광진 을 지역에서 4선, 5선 내리하셨죠. 이 지역에 이제 오세훈 한국당 후보가 점쳐지고 있는데 등판이 민주당에서는 아직까지 전략 공천을 할 것인지 누가 나올 것인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임기를 마치고 민주당에서 간절하게 등판을 예상했던 인물이고 그 지역으로 종로가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종로는 아시는 대로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임종석 실장이 이번 검찰 수사를 계기로 이번 총선에 다시 뛰어드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은 그 지역이 광진을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상호 의원이 비슷한 궤를 같이 하는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서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이제 여권으로부터 잇따라 3번의 러브콜을 받았어요. 예. 당 대표 이해찬 대표도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선대본부장 겸 종로에 출마하신 이낙연 전 총리도 또 그 얘기를 했고, 예. 또 지금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거의 뭐 삼고초려 수준인데. 네. 근데 저는 이게 불출마의 명분이 될 수 있겠느냐. 검찰 출석한 게 사실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 법의 판단도 끝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좀 쉬면서 향후에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검찰과의 대립이 통일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물론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과거부터 자기가 검찰 개혁이 이제 공수처법도 통과됐으니까 자기 이제 쉬겠다 그랬으면 예. 뭐 출마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예. 불출마 선언한 이유가 그게 아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법의 판단도 끝나지 않았고 또 본인이 불출마했던 이유와 지금의 이 검찰에 출두한 게 저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는 거는 모양새도 좋지 않고 향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긴 호흡에서 정치를 할 때도 예. 아무리 당에서 지금 요청한다 그러더라도 뭐 민주당이 망할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저는 명분 불출마를 바꾸는 그런 명분은 지금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다시 포토라인에 섰고 북한과의 관계도 최근에 이제 지지분열하고 미국과 실마리를 풀지 않으면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봤을 때 총선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 공천의 한 인물로 민주당으로 다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뭐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은 제가 보기에는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선 본인이 그 초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했었고 거기에 또 이번 사건이 이렇게 터지면서 청와대를 지금 옹호해야 될 필요도 있고 예. 또 본인이 지금 그 기소될 울산시장 선거 개입의 최종 혹은 최종 바로 아래 단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이 지목을 받고 혐의를 받고 있다는 문제가 국민들이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보호 혹은 자기 소명 적극적인 발언을 위해서 정치권으로 돌아올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통일운동에 전념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정치인들 말 바꾸는 거야 뭐 손바닥 뒤집기죠. 예. 저 만약에 그런 점에서 예. 정치인의 말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옳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입니다. 임종석 실장이 큰 그림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기는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차차기의 어떤 큰 그림을 생각한다 그러면 본인의 말에 차차기의 큰 그림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을 뭐 서울시장을 나가든 뭐 아니면 선거. 대통령 예. 선거를 나가든 예. 그렇다면은 본인의 말의 무게가 2번이 아니고 그 말을 지키면서 직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지금 한번 쉬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는 정치인의 말의 무게를 더하고 본인의 주가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박창환 교수님의 바람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 박창환 교수님 말씀이 전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건 또 그렇지 않으니까요. 예. 정치 목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이 광진을 지역이 제 고향이고 지금도 살고 있다고 수차례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예. 추미애 전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 가시면서 이 지역이 과연 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올 것이냐, 이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올 것이냐, 과연 민주당에서 이 지역에 누구를 공천을 할 것인지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검찰이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박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청장 등 13명을 대거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의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1980년대 날조된 조직 사건 기소를 보는 듯하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검찰총장 임기를 대통령보다 더 길게 해야 된다. 현재는 뭐 별일이 없으면 2년으로 알려져 있죠. 대통령보다 더 길게 한다면 뭐 6, 7년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는 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를 방해해왔는지 명확해졌다. 결국에는 이 선거 개입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 13명 기소된 인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취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명을 뭐 구하기보다도 결국은 문재인 정권에게 이제 지금 두어져 있는 혐의들, 예. 검찰의 기소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은 벗어나야 하니까요. 예. 이제 검찰의 그 기소 내용 그다음 재판을 통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밝혀지는 순간이 오긴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정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공직선거법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하루에 이제 2차례 기소한 점이 언론을 통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앞서 잠깐 얘기해 주신 대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당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대조적으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 보면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제 반론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찰이 좀 일관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정권 핵심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1년 8개월 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 예. 그다음에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없이 또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위 말하면은 그러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를 들어 의혹이 제기됐던 나경원 의원이나 또는 뭐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들 수사하고 비교해 보면 이건 또 무게감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거를 발표하는 시점들을 놓고 보면 중요한 정치적인 타이밍이 있을 때마다 발표를 해요. 거기다가 지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 기소를 그걸 이후에 보고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13명을 갖다가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누구는 지금 기소하고 누구는 선거 결과 보고 기소하고, 이게 과연 검찰이 너무나 이런 판단이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판단을 할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그런 점에서 좀 일관성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 이건 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과 일관성의 문제만큼은 좀 윤석열 총장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예. 검찰의 중간급 인사가 단행이 됐고 다음 주 월요일 2월 3일부로 이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점도 꼭 집어서 지적하는 언론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이 13명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마찰을 빚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소 여부를 앞두고 회의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성윤 지검장만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사건들과 사안들과 조금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또 다른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최강욱 자신이 기소되니 쿠데타라며 공수처 동원해서 따지겠다고 협박한다. 문재인 정권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실태를 낱낱이 밝히겠다. 이성윤 지검장은 법과 원칙이 아닌 현 정부의 대변인이 아니냐. 검찰 학살 TF를 한국당이 꾸렸는데 사실 그 검찰과 관련해서 특별검찰, 특검 카드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안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열릴 수가 없는 안건인데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 갈등이요. 예. 검찰 갈등이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를 향한 수사 때문에 지금 이 갈등이 또 빚어지고 있는 거고 또 그것도 검찰 개혁과 이게 맞물리면서 지금 일어난 일인데 예. 이게 이제는 정치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봐요. 좀 그런 점에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의 부분은 이제는 이제 검찰의 손을 떠났다. 불구속 기소를 했으니까요. 예. 자, 기소를 했다면 이제는 법원과 국민의 시간이 왔다. 검찰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 얘기는 이제 법정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그리고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국민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지지를 하는지 이러한 국민의 판단과 법의 판단이 결론을 내주지 않겠느냐. 지금 검찰이 이제는 뭐 우리나라 정치 한 중심에 서 있잖아요. 지금 검찰이요. 언제까지 이렇게 청와대와 법무부와 대립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판단에 좀 검찰도 그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성윤 지검장과 이 마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윤 지검장과 총장의 마찰은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구도를 짜왔는데 예, 인사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그렇죠. 때문에. 인사를 그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그렇게 예. 했고 그것은 또 검찰을 어떤 면에서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네.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이니까 당연히 그런 이 의견 대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방금 이제 박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정치적 어떤 그 행보, 검찰의 정치적 행보, 그걸 말씀하시는 게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패스트트랙은 안 하고 패스트트랙 야당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아들에 대한 수사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안 하고 전부 청와대 수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가 있지 않느냐.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검찰이 지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청와대나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 윤 총장을 정치적 검찰이다. 이렇게 지금 낙인을 찍고 있잖아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뭐 총선 출마한다든지 뭐 당으로 가겠다든지 언급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총장인 지금 상황에서 그런 지적이 있는 이제 건데. 그게 이제 정치적 수사다, 예. 정치적 검찰이다라고 하는 게 야당은 그냥 놔두고 왜 자꾸 검찰하고 여당만 수사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유재수 사건이라든지 조국 사건이라든지 울산 선거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가 인사를 단행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 장애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예. 저는 그렇게 봐야지. 저쪽 사건은 왜 수사 안 하고 이쪽 청와대와 여당만 자꾸 수사를 하느냐. 그래서 이게 정치적이다. 예. 그렇게 보는 건 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시기적으로 이런 기소 발표에 대한 시기를 두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짚어주신 건데 실제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고위급 간부에 대한 인사는 단행이 됐고 교체가 됐고 이제 중간 간부까지 교체가 된다면은 사실상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의 이제 소위 라인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런 수사에 대한 기소는 여기까지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수사는 지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둘러 하는 거다 이런 취지 얘기도 뭐 나름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지난번 중간 간부 인사 때 부장검사들은 손 안 대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수사의 실질적인 수사 담당자들은 교체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이제 인사 이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이 13명 불구속 기소하면서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광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 총선 때 만약에 민주당이 지게 되거나 패배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다시 이 동력을 갖다가 살려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물음표 하나를 좀 남긴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일단은 1라운드가 끝났다. 즉 이제 선거 전에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걸로 1라운드는 끝났고 그렇다고 또 법무부에서 예. 추미애 장관이 뭐 검찰총장을 갖다가 감찰한다거나 이러면은 또다시 확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총선 때까지는 이제는 좀 소강 국면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좀 싶습니다. 감찰까지 갈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나요? 네, 좀 이제 일단 일단락 불구속 기소 13명 무더기 기소로 예. 일단락 됐고 그것은 중간 간부 인사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일단은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잠잠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서둘러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광철 수석인가요? 두 사람을 총선 뒤에 기소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예. 앞에서 서둘러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대로가 넘어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잖아요. 3일날 인사 발령 다 예. 나버리지 않습니까? 예.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고려라기보다는 혹은 다음 어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 기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발동하면서 그렇죠. 만들었다. 예.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해온 방식이 예. 지금 검찰로서는 이런 기소 상황밖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예.